슈퍼히어로 영화가 범람하는 시대, 특히나 마블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반대급부로 마블의 틀에서 벗어난 시리즈가 이따금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차고 정의가 승리하며 12세에서 15세 정도로 맞춰져 있는 기존 슈퍼히어로 시리즈를 완전히 반대로 그려낸 마블이 아닌 잔혹함 끝판왕 슈퍼히어로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의 공통점은 첫 번째, 엄청나게 잔인하다는 것. 두 번째, 슈퍼히어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류의 캐릭터의 타락한 버전들이 나온다는 것. 세 번째, 잔인하되 데드풀이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고편만 보고 극장까지 갔다가 매스꺼움까지 느끼고 나온 영화 브라이트번, 한국 제목 더 보이입니다. 가오갤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 건이 제작자로 있고 그의 형제인 브라이언 건과 사촌인 마크 건이 함께 각본을 쓴 영화인데 외신에선 이 영화는 마치 슈퍼맨의 왓이프 시리즈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갓난아기가 담긴 우주선이 추락한 위치도 슈퍼맨과 같은 캔자스, 아이를 발견하고 입양한 부부,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파랑과 빨강 조합의 옷들, 히트비전,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의 속도, 특정 물질에만 상처를 입는 육체 등 기본 설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슈퍼맨과 같지만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내면에 자리한 선과 악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둘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놀림받는 입장이지만 슈퍼맨은 그럼에도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인물이고 반대로 브랜드는 본인의 힘을 이해한 순간부터 약육강식의 본능을 거침없이 발휘합니다. 게다가 이는 각성을 거치며 더욱 활성화되는데 처음부터 슈퍼히어로와 공포 장르를 융합하려 했다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장면 구성으로 가득하나 정작 그 자리에 슈퍼 능력자가 있으며 인간과 외계인의 물리적인 힘의 차이를 매우 현실적이고 잔인하게 그려냅니다. 무엇보다 더보이가 안겨주는 최고의 공포는 여느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힘과 힘의 대적이 부재하고 오직 한쪽의 무차별 학살만 있다는 것인데 힘의 논리에서 압도적 우위를 범한 존재에게 도덕적 잣대와 법의 테두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리고 고 스티븐 호킹 박사의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지구 생명체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할 것이다 라는 경고처럼 우리가 코믹스나 영화로 막연하게 선망하는 슈퍼맨이나 그에 범접하는 존재들에 대한 경각심이 들게 하는 영화였으며 세상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왜 그렇게 배트맨이 착하게 사는 슈퍼맨을 쓰러뜨리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He has the power to wipe out the entire human race, and if we believe there's even a 1%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as an absolute certainty. 잔인하다 못해 고어한 장면들이 꽤 있고 줄거리 내내 희망적 가능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무력함과 긴장만 넘치는 더보이이기 때문에 마블이나 DC를 볼 때 신나는 감정보단 눈 가릴 준비부터 하시고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연하게도 제목이 비슷한 더 보이즈입니다. 앞선 인트로 부분에서 슈퍼맨류의 캐릭터의 타락한 버전들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사실 더 보이즈는 그보다 더 최악인 시리즈입니다. You boys okay? 일단 이 드라마 속 세계관의 설정은 미국에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보기엔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슈퍼히어로들을 필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보우투라는 대기업 소속으로 영화, 광고, 행사, 심지어 파병까지 나가 용병으로 뛰는 등 Howdy, boys. 연예인과 군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Go have a smoke or something, okay? I got this. Gentlemen. 문제는 이들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오히려 이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면 언론을 통제하고 온갖 변호인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무마하는 것은 기본에 bank robbers. She just stepp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You know, I couldn't. 애초에 임무 중에 벌어진 사고다 라는 변명 한마디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sign right here. 혹시 누군가 그들의 기밀을 파헤쳐 약점을 찾아냈다고 한들 증거가 남지 않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일상다반사로
더보이즈는 정치, 경제, 군대와 사회 요소까지 가미해 마치 제작진들이 현실의 슈퍼히어로들이 절대 존재해선 안 될 이유를 장황하게 서술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브랜든과 같은 타락한 슈퍼맨류의 캐릭터 홈랜더가 있는데,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브랜든은 순수한 악이면서도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때려 부수는 게 유일한 공격 방법이었지만, 홈랜더는 상황에 따라 즉시 죽이기도, 또 어떤 때엔 언론 플레이를 위해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놔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홈랜더는 동료 히어로 퀸 메이브와 함께 테러범에게 납치된 비행기를 구하러 갔다가 Alright, everyone, it's all over. 갑자기 마음을 바꿔 구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렇게 승객들이 죽게 놔둔 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have a comment? We arrived 3 minutes after the plane went down, because we're not in the chain of command. 즉 국방부에서 슈퍼히어로들을 용병으로 채용하도록 여론을 바꾸기 위한 쇼를 한 것. If they let us into the military, then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That is my solemn promise to you. 오늘의 영상에선 홈랜더의 더러운 행위들만 보여드렸지만, 실제 드라마를 보시면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성범죄 등등등 Hold on. You can tell it's me? Super ears. I just have one question, if that's okay. I do this.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슈퍼히어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슈퍼히어로 혐오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In no fucking way do you decide who goes in the seven.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자본력과 언론을 통제하는 능력까지 더해진 슈퍼히어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준 더보이즈는 현재 2개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3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중인데, 잔혹함의 정도만 따지면 절대 더보이에 밀리지 않을 정도이며, 다채로운 등장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질질 끌거나 난잡하지 않고 이야기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매우 성공적인 19금 슈퍼히어로 드라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n't be a pussy. Laser my fucking tits. 세 번째는 셋 중 유일한 애니메이션 인빈시블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입견을 부숴준 대표작인데, 잔혹함만 따지면 다른 두 작품에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이며, 더보이는 파괴라는 목적을, 더보이즈는 인간 사회에서 최강자가 되려는 목적이었지만, 인빈시블은 지구를 외계인 집단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려는 게 세계관 속 슈퍼맨 같은 존재 옴니맨인데, 그는 외계행성 빌트럼 출신으로 지구인과 사랑에 빠져 아들 마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성에 지구를 바치겠다는 목적치곤 옴니맨은 10여 년이 넘게 슈퍼히어로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는데, 누구보다 강하고 언제나 위험에 몸을 던지는 모습에 동료들도 많이 생겼고 존경받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You're welcome. 하지만 그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아들의 18세 생일쯤이었는데, Even the latest bloomers on Viltrum would get their powers before what would be their 18th birthday. 평범하게 살아온 마크에게도 진짜 슈퍼파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옴니맨은 지구 최강의 동료들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내 한자리에 불렀고, 처음으로 진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없어진 세상에서 옴니맨이 설득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Mark, we need to talk. 하필 이 타이밍에 슈퍼히어로 기관에서 옴니맨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온갖 무기부터 괴수, 죽었던 히어로까지 되살려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마크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해 맞서 싸우는데, Someone's controlling you, Dad. Stop. It's just me. 옴니맨은 진실을 밝혔고, And now, we need to get Earth ready to join the Viltrum Empire. No, this doesn't make any sense. You love me. You love Mom. I know you do. 심지어 마크의 어머니이자 아내에 대한 생각도 밝힙니다. I do love your mother, but she's more like a pet to me. A pet? This is... Don't touch me. Calm down. I will not calm down.
종합적으로 인빈시블은 다른 두 작품에 비해 긴장감은 떨어지고 8개로 구성된 에피소드 중 초반과 후반에 굉장한 재미를 선사하고 중반부는 지루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구를 때려부셔 정복하는 개념이 아닌 그들과 인간들 사이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줘 인간들이 빌트럼에 알아서 복종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을 애완동물에 비유하거나 하등한 취급을 하는 데에서 역대 가장 인간 사회의 존속에 관심이 없는 특이한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ot this pathetic excuse. 현재 시즌 1을 마무리 지었지만 무조건 시즌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미리 봐두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른 사악한 슈퍼맨류 캐릭터들의 탄생은 선과 정의의 대명사인 슈퍼맨의 타락에 대한 제작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일수록 오늘 소개해드린 새 작품과 같은 시리즈는 내놓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12에서 15세 정도를 타겟으로 해야 최대 다수의 관객을 겨냥하게 되는 것도 있고 19세 미만 시청 불가 작품들을 만들더라도 데드풀이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잔인하되 유쾌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 하거나 조커처럼 어둡지만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규모나 등장 캐릭터가 어찌됐든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퀄리티 있고 새로움으로 가득한 작품이라면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 보이즈와 인빈시블이 특히나 그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혹시 위의 새 작품들을 보신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